여러분, 노트북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시나요? 브랜드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CPU 종류는 수십 개, 그래픽 카드는 내장, 외장 4050, 4060. 머리가 아프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내게 딱 맞는 노트북은 이거였구나 라고 확신하실 겁니다. 노트북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건 일단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능, 화면, 무게, AS 등 고려할 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스마트폰처럼 삼성, 애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보통 중국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삼성, 애플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 그래서 다음 모델이 나와도 계속 써왔던 대로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구매를 하는 편이죠. 하지만 노트북 시장은 다른데요. 무작정 맥북이나 국산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꼭 맥북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같은 윈도우 환경이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선택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노트북을 골라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까요? 사실 딱 뭐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뿐만 아니라 노트북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훨씬 고르기 수월합니다. 노트북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용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보다도 중요한 게 매일 가지고 다녀야 되면서 주 용도가 영상 보기, 문서 작업 같은 건데 벽돌 같은 게이밍 노트북이랑 LG 그램이랑 비슷한 가격이라고 해도 무겁지만 성능에만 초점을 맞춘 게이밍 노트북을 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국산 노트북을 제외하고는 용도, 성능, 가격 이 세 가지는 거의 한 세트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용도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성능을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책정되니까요. 용도는 크게 사무용,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무용은 말 그대로 엑셀이나 워드 또는 PPT 작업 환경에 맞는 가성비 노트북을 찾는데요. 그래서 대체로 굉장히 저렴하지만 성능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근데 사무용이라고 해서 성능이 크게 부족하냐? 그건 또 아니죠. 요즘 나오는 노트북은 대부분 기본은 합니다. 엑셀이나 PPT 같은 건 당연하고 오히려 그거보다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포토샵이나 캡컷처럼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느려지지 않고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죠. 심지어 롤 같은 국민 게임은 렉 없이 그냥 돌려버리죠. 우리가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지 않잖아요. 그냥 가볍게 걸어가면 되죠. 사무용 노트북이 바로 편의점에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굳이 고사양 노트북이 필요할까요? 반면 게이밍 노트북은 마치 멀리 여행을 갈 때 타고 가는 자동차 같아요. 근데 편의점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간다? 주차장에 내려가서 시동 걸고 내비게이션 켜서 검색하고 목적지 찍고 너무 과하겠죠? 출발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연료도 낭비될 거예요. 사무용 노트북은 말 그대로 집 앞에 있어서 자동차? 그딴 거 필요 없어. 시동 거는데 기름값만 나가. 그냥 걸어가면 되지. 가볍고 빠르게 할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무겁고 비싼 고사양 노트북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노트북은 용도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성능에 2배 가까이 되는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과 수십만 원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셈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현 시점 용도별 구매하기 좋은 노트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용도에서 베스트 1을 뽑는 게 아니라 비슷한 제품 중에서 할인이 많이 되는 모델을 고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용 노트북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저렴하고 최대한 가벼운 걸 고르면 됩니다. 먼저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HP 2024입니다. 이 친구는 라이젠 7430U에 8GB 램 그리고 256GB SSD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성능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포트 구성도 아쉬운 편이죠. 게다가 윈도우도 내가 깔아야 돼. 야, 뭐야 이거? 뭐 이딴 걸 추천해줘? 하지만 그럼에도 왜 HP 2024를 추천하는 이유, 당연히 가격입니다. 가격이 진짜 저렴해서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 399,900원으로 400,000원이 안 하는데요. 이거 노트북 맞나요? 어디 중국에서 껍데기만 노트북 오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HP 2024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솔직히 사무용으로 이거보다 저렴한 건 찾기 어려울 거예요. CPU는 라이젠 7430U가 들어갔는데요. 솔직히 요새 나온 노트북 치고 워드 PPT 하는데 부족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롤 정도의 사양을 많이 타지 않는 게임은 무리 없이 돌아가는 수준인데요. 다만 사무용으로 쓰더라도 인터넷 창 30개씩 켜고 엑셀 창 10개씩 킨다면 아무래도 램이 부족하겠죠? 그럴 때는 램 8GB를 추가로 하나만 사서 끼면 됩니다. SSD도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SSD 슬롯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사거나 HP 2024에서 512GB 모델을 사야 됩니다. 게다가 윈도우도 직접 설치해야 되죠. 유선 인터넷을 위해서는 젠더도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의 15인치이지만 NTSC
IPS-C 45%로 색 재현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감안하면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친구는 하나하나 챙겨줘야 되는데요. 너무 단점만 말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진짜 저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40만원이라뇨. 웬만한 태블릿보다 싼 가격입니다. 물론 이 모델도 16기가에 512기가 탑재된 사양이 있긴 있는데요. 40만원대에서 갑자기 6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져 보이죠. 그래도 윈도우 11까지 껴주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괜찮지 않나 싶다가도 좀만 더 보태면 HP AI 자비스 모델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장점 한 가지 더, 무게가 1.59kg 밖에 안 합니다. 이 정도 무게면 사무용 노트북이기는 하지만 휴대용 노트북 안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휴대성도 챙기고 적당한 성능에 정말 가격이 초저렴한 노트북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HP 2024가 딱입니다. 두 번째는 HP AI 자비스 2024입니다. 거의 80만원에 가까운 70만원 후반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HP 2024보다는 30만원 정도 비싼 건데 CPU가 상당히 고성능 CPU가 들어갑니다. 2세대 루나 레이크가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얘는 1세대 메테오 레이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 못해 넘치며 어느 정도 캐주얼 게임도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피파나 발로란트 같은 FPS 게임도 무리 없이 가능하죠. 게다가 프리미어 프로 같은 영상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성능 스팀 게임 같이 딥한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HP 자비스 2024가 베스트입니다. 무게도 1.6kg로 휴대성도 아주 좋고 윈도우 11도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쿠팡으로 주문하고 다음날 아침 바로 받아서 전원 버튼만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HP 2024보다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입니다. 16기가 램에 512기가 SSD 그리고 PD 충전까지 지원돼서 40만원대로 안 사고 랩 SSD를 업그레이드해서 HP 2024를 살 바에는 자비스를 구매하는 게 합리적이죠. 세 번째는 아이디어 패드 슬림 3입니다. 가성비 노트북으로 많이 거론되는 모델인데 언급이 자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HP 2024와 비슷한 사양인데 현 시점에서는 이 모델을 더 추천드립니다. 램을 2배로 주거든요. 16기가와 256기가를 제공해주고 윈도우 11은 마찬가지로 직접 설치해야 되지만 PD 충전도 지원이 되죠. 전반적으로 HP 2024와 비슷한 스펙이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할 부분이 많이 없는데 가격은 40만원 후반대로 HP보다 조금 비싸지만 전체적인 사양들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만약 제가 산다면 아이디어 패드를 살 겁니다.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CPU도 봐야겠지만 그래픽카드 TGP를 얼마나 많이 넣어줬는지가 관건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RTX 4060을 탑재해줬더라도 TGP 80W와 120W는 성능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HP 빅터스 16입니다. FHD 안에서는 거의 가성비며 게임 성능이며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이젠 5 8645HS를 탑재하고 있고 글카는 RTX 4060 TGP 120W짜리입니다. TGP가 100 근처로 오면 4060 정도는 100% 성능을 뽑아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능은 대만족인데요. 램도 16기가로 320기가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작업보단 게이밍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정 안되면 나중에 램 싹 다 팔아버리고 16기가 2개 끼죠 뭐. SSD는 512기가 탑재되었고 디스플레이는 FHD sRGB 100%의 색역대를 보여주며 144Hz의 고주사율로 FPS 게임 할 때도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하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프리도스 모델이라 윈도우를 자가 설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게이밍 용이니 당연하지만 무게가 2.31kg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좀 무겁다는 점이 아쉽고 HP에서는 게이밍용으로는 엔트리급 모델이기 때문에 마감이나 소재 그리고 발열 관리 같은 눈에 안 보이는 곳은 상당히 원가 절감을 했다는 점. 근데 다 치우고 가격이 100만원 초반대다? 가성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면 오맨보다는 빅터스를 추천드립니다. 빅터스 정도면 FHD 내에서 고사양 스팀 게임도 넉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이상 하드한 스펙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다면 당연히 오맨이겠지만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 좀 더 고성능의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레노버 2024 리전 5i를 추천드립니다. 빅터스보다는 한 단계 윗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빅터스와 같은 보급형 라인이 LOQ 라인이라고 한다면 리전 5i는 그거보다는 좀 더 중급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텔 i7 13650HX를 탑재해서 14코어 20스레드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싱글코어 성능 자체는 빅터스와 비슷하지만 멀티 능력은 코어발로 60% 이상 격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같은 작업에 관해서도 매우 좋기 때문에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D 작업을 하실 거면 이 정도 사양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4060 TGP 140W, 램은 24기가, 저장 장치는 1TB로 램이 특이하게 16기가나 32기가가 아닌 24기가라서 좀 느낌이 이상한데 작업할 때도 크게 딸리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여유로운 성능입니다. 15.6인치의 가장 대중적인 크기에 FHD 해상도가 살짝 아쉽지만 144Hz와 300니트 밝기 그리고 sRGB 100% 색 재현력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포트 구성도 빼는 거 없이 다양하게 있으며 PD 충전 당연히 되고 인터넷 포트도 있고 무엇보다 후면에 포트들이 주로 배치가 돼서 옆에 튀어나오는 선 없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현 시점 게이밍 노트북
노트북을 산다고 한다면 리전 5i를 살 것 같네요. 이렇게 노트북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용도를 결정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무용 노트북을 사려고 했다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게이밍 노트북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점점 더 좋은 스펙을 갈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끝이 없거든요. 딱 내가 원하는 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예산 안에서 고른다면 노트북 고를 때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이 그대로라면 딱 이 안에서 고르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트북 관련된 좋은 정보 계속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